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도시계획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개발과 보존지역을 명확히 나누어 관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지나치게 개발 위주로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현재 최고 35m로 묶여있는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 하지만 앞으로 이곳에 대부분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이 지정됩니다. 원도심 재개발을 고밀도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8년 만에 내놓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원도심 규제 완화를 비롯해 애월읍 곽지리와 안덕면 사계리 등 5곳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됩니다. 또 제2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시가와 예정지로 지정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는 것입니다. 첨단화, 고도화된 미래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 반영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안 경관 보전지구 78개를 신설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2025년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대부분 규제 완화와 개발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제주 섬이 그만큼한 수용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 추세대로 100만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공급 위주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도는 앞으로 공청회와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도시관리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열풍 속에 최근 3년 동안 다른 지방 사람들이 사들인 제주 도내 농지가 우도 면적의 3배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이 관련법을 어기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권모 씨가 재작년 10월 농사를 짓겠다며 7억 원을 주고 산 밭입니다. 말라 죽은 자풀만 무성하고 어디에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습니다. 밭 한켠에는 임시건축물과 온갖 자재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됐는데 여기 농사를 짓거나 야적을 하거나 이런 건 확인을 못했고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취득 후 3개월 안에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3년 동안 도외 거주자들이 사들인 농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31.7%가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는 1,750만 제곱미터로 우도의 3배나 됐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허가 없이 임대를 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반 사항도 다양했습니다. 제주도는 농지법을 위반한 3,300여 명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외지인에 이어 도민들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기간이 제주도의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총 3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시기를 단축하기 어렵고 제주 지역 기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 기간만 8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가 제시한 2023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주 뜻깊은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다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 내 한 대학에 명예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학생들이 못다 이룬 꿈을 하늘에서라도 이루길 바라면서 어머니들이 대신 입학증을 받았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한 대학교 입학식장. 신입생들 사이로 입학식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중년 여성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2년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어머니들입니다. 사랑하던 아들과 딸을 가슴에 품고 명예 입학증을 받기 위해 제주에 온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라도 못다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 실용예술학부 대중과학 전공 입학을 하며 이에 명예 입학증서를 부여합니다. 수연이가 워낙 음악을 좋아했던 아이라서 만약에 수연이가 내 곁에 있더라면, 제 곁에 있다면 반드시 자기가 입학한다고 했을 것 같아서 수연이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제주국제대에 명예 입학한 단원고 학생은 고 박수현 군과 오경미 양 등 모두 7명. 이들은 세월호 참사 전 학교에서 밴드를 결성해 활동하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제주도를 수학여행 오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변절당했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도 이 참 꽃다운 젊은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좀 이무하고 이루해 줄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그토록 오고 싶어 하던 제주도. 빛나는 별이 된 아이들의 꿈이 하늘에서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입학식장에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해군이 제주 해상에서 가상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 차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방위 태세를 점검한 겁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의 북한 선박이 제주 해상에 나타났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둘 셋. 전투 배치. 제주 해군 기지에 주둔 중이던 함정들이 긴급 출동하고 중무장한 특수대원들이 고속정을 이용해 북한 선박에 오릅니다. 링스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선박 내부를 샅샅이 검색합니다. 배차이죠. 우리나라 주요 해상교통로인 제주 남방해역을 보호하기 위한 해군의 해상 기동훈련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은 모든 화물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후방 침투를 가상한 대잠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서해 유성용함과 구축함인 문무대항함, 해상초계기 등 수상, 수중, 항공 전력이 대거 투입돼 물샐 틈 없는 방위 태세를 다졌습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이 준공됨으로써 우리 해군은 북한의 위협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준공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을 통해 해군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노루에 대한 한시적인 포획 허용에도 여전히 적정 개체수보다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연구원이 헬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해 조사한 결과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7,600여 마리로 적정 개체수보다 1,500마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토론회를 거쳐 6월 말로 끝나는 노루 포획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노루 포획이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4,50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곤 했었죠. 요즘은 대학 오리엔테이션도 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 투어형 설명회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 MBC 허지희 기자입니다. 하얀 눈꽃으로 아름다움을 더한 제천 배론 성지. 소복히 눈 쌓인 성지를 걷는 사람들은 세명대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의 학부모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해야 하는 지역의 명소인 만큼 관광 해설사의 설명이 남다릅니다.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자세하게 여기 설명해 주니까 제천에도 갈 데가 많구나. 대학과 제천시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하나로 마련한 학부모를 위한 관광 투어. 60-70% 학생들이 충북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오는 만큼 대학 밖으로 나와 잠시나마 지역을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천을 이제 제천이 도대체 어떤 동네인지 한번 알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천 투어도 같이 시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으로 다른 세상에 한 발짝 다가온 새내기들 역시 첫인상이 남다릅니다. 제천에 대해서 더 알게 되니까 제천에 대한 감정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각종 사고 소식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요즘, 새로운 시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출근길 추위 걱정 없겠는데요. 한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하늘은 흐리지만 기온은 더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현재 안덕과 남원의 기온 7도, 서귀 8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도 아침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진 모습이고요. 산간 지역은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가운데 가시거리도 10km 이상으로 탁 트여 있습니다. 섬적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따뜻하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꽤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회천동의 한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과 건물 안에 있던 냉장고 넉 대와 진공 건조기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3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2차 합동 조사를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도내 일간지 기자 41살 현모 씨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약식 명령으로 결정하기에는 적당치 않고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제주에서는 용담동과 삼도동 등 5곳에 행복주택 300호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서귀포시 이청사 인근에도 행복주택 2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전기 자동차 충전 요금이 2년 동안 50% 할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주차장형과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 가격형 등 4가지 전용 요금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지역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년 동안 기본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여야 경선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조정 지역에 대한 재공모를 하고 6일부터 재공모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면접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경선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3선 이상 중진 의원 50%를 걸러내는 2차 컷오프 결과가 오늘 발표되면 12일쯤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당 관계자와 예비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제 회의에서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